변동이 너무 확대되어 있습니다. 하방으로의 흐름도 너무 크게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시장 대처해야 됩니다. 자, 다시금 시장이 윗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될지 오늘 명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6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박상규 TV 주식 투시경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읽는 눈으로 수익의 방향성을 짚어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네, 오늘 시장 단연 충격이 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여기가 드디어 증시 고점인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드셨을 것 같고요.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변동성이 너무나 크게 확대되면서 하방으로도 많이 열려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많이 확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10% 가까이 빠졌지만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우리 지수가 또 9,000선 아래로 밀리면서 오늘장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종목 검색기는 어떤 종목들을 포착해냈을지 또 한번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검색기에서 잡아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잡아냈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스퀘어 잡혔네요. 오늘 SK스퀘어 장중 사실 신고가를 쓰기도 했었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오늘 종목 검색기가 잡아낸 수익률 16.75%였습니다. 마찬가지로 SK 13.70%의 수익률 잡아내면서 83만 원이라는 당일 고가 잡아냈습니다. 또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2.84%의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률을 잡아냈다라는 게 의미 있는 오늘장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바로 아래 삼성전자가 2.4% 상승률 잡아내면서 36만 2천 원의 당일 고가를 포착해냈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누적 상승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둥 AI가 잡아낸 누적 상승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누적 상승률이 더 빛나는 것 같은데요. SK스퀘어 역시나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승률, 누적 상승률 101.75%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불기둥 AI 따라서 오셨던 분들께서는 이 수익률 가져가고 계십니다. 또 SK 하이닉스가 바로 잇따라서 50%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삼성전기 또한 40%가 넘는 수익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반도체 이름을 올렸네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제주반도체 또한 상승률, 누적 상승률 30%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에서 다음 하방 압력이 얼마나 열려 있을지 아니면 여기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자리인지 대표님 모시고 오늘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모셔볼게요.
자,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에 와닿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주요한 구간마다 아주 완벽한 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의 경우는 뭐 윤정도도 매우 많이 혼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고점에서 못 잡아드렸으니까 반성할 건 반성하고 지금의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는 들여다보셔야 되고. 자, 잘 보시면요. 24년 12월 30일입니다. 계엄 정국, 탄핵 정국이 형성되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윤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비이성적으로 빠진 우리나라의 증시는 이 흐름으로 연동될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계엄 정국이 시장의 저점을 형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간 게 아니었어요. 계엄이 터졌는데 시장이 안 무너집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지켰어요. 11월에 깨진 5만 원이 지켜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만 IMF 이후에 디커플링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6개월을 글로벌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 왜 그랬나요? 결론은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연동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효과 6개월의 조정 거기서도 지켜졌던 시장의 지수가 트럼프 관세 문제 때문에 바닥이 이탈됐어요. 여기서도 삼성전자는 5만 원이 안 깨집니다. SK 하이닉스 저점이 안 깨집니다. 주력주의 흐름은 멀쩡한데 시장만 살짝 이탈이 됐죠. 글로벌 시장의 낙폭도 매우 컸어요. 이때 엔비디아의 조정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윤정도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유지. 시장의 흐름 초강세로. 왜요? 이 당시의 기준이 이 당시 2016년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11월 9일 윤정도 음력 생일.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윤정도 음력 생일 11월 9일 날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변동성 확장됐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2017년도에 어때요? 시장 폭등이잖아. 그 시점에 트럼프 1기 정부 행정부도 관세 문제를 우리나라 LG전자 같은 경우에 백색가전 위주인데 세탁기 관세 문제까지 현대차 그룹 자동차까지. 근데 시장 어떻게 폭등입니다. 거기에 LG전자, LG그룹 폭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문제가 글로벌 시장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일시적이다. 오히려 바닥 인식 잡아라. 저점 편입에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는요. 3,000포인트까지 올라오니까 비관론자들은 헛소리들을 하기 시작해요. 다시 이탈될 거다. 윤정도는요. 3,300 신고가 넘기고 사상 최대치 뚫고 올라갈 거다. 마찬가지예요. 3,300 뚫고 올라갈 때 이런 장대 양봉의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접어들이죠. 전부 뚫고 갈 거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부분 다 뚫고 갈 거다. 지금 국내 증시가 말 같지도 않은 10% 수준의 폭락으로 마감됐어요. 근데 웃고 있어요. 아니 혼나는 건 혼나는 거고 최고점 못 잡아들여서 혼나는 건 혼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반도체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점을 놓쳤다 할지라도 어깨에 위치해 있고 우리는 반도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처럼 신저가가 나오는 흐름이 아니고 우리는 반도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50% 반토막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주 행복하죠. 앞으로는 좀 더 잘 대처해서 고점에서 또 차익 실현을 잘 해내야겠다. 5월 12일부터 6월 11일 때 그 흐름처럼 5번의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처럼. 결론은 국내 증시의 10% 수준의 조정은 9월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게 강력했던 상승 탄력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진 부분이고요. 니케이가 마이너스 3%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이 2%대. 미국 시장의 문제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의 10% 폭락이 니케이의 3% 조정까지 이끌어낸 거고 그렇잖아요. 니케이 3% 빠졌다고 우리가 10% 빠진 건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미국 선물을 약세로 전환시킨 거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폭락 10%대 폭락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간에서의 8%대 조정 지금은요 7%로 낙폭 줄였어.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요? 아니 새벽에 7% 수준의 초강세로 마감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시간에서 원래 1%뿐이 안 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시간에 흐르면서 무슨 엄청난 문제가 터져가지고 미국장이 폭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규자에서 완벽히 돌릴 수 있어요. 국내 증시 수요일 날 어마어마한 탄력이 나올 수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조정 대세 하락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S&P 500 지수 우량주의 500개 우량주에 대한 지수를 설정해 놓은 S&P 500 지수에서 3에서 5%가 밀려야만 대세 하락을 운운할 수 있다.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고금리 시기에 대세 하락이 나온다. 풀 뜯어먹는 소리 좀 하지 마. 어?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결론은 S&P 500 지수 기준의 3%대 조정이 형성이 되느냐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3월 4일 날 우리나라 증시만 20% 폭락하고 나머지 꺾임이 제한적이죠. 이럴 때에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우리만 무지하게 빠졌지만은 글로벌 증시 멀쩡한 흐름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돌릴 겁니다. 미국과 이란 분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호재입니다. 시장을 돌릴 때 누가 견인하겠느냐? 반도체뿐이 없습니다. 왜? 실적. 결론은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에 대한 설명까지 드리면서 이거는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온라인상에서 너튜브에서 헛소리하는 거 듣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공화당의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와 보수의 정책만 들여다보셔라. 그래서 유가는 아무 문제 없다. 경기가 좋아서 유가의 강세는 경기가 좋은 흐름에서 유가의 강세는 시장의 폭등을 이끌어오고 시스템의 붕괴, 리먼 터지고요.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베어스턴스의 파산 그런 시장의 흐름 때문에 폭락이 나올 때는 유가도 최종점에서 밀리겠죠. 그런데 이런 고공행진을 하는 건 뭐예요? 약달러죠. 달러가 1달러에 150원을 살 수 있었어요. N 기준, N. 근데 1달러에 75엔뿐이 못 사. 결제 통화가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중동 국가는 문제야. 가만히 있어도 문제야. 1달러에 1리터 팔아서 엔화로 바꿔서 일본 가서 맛있는 스시를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유가를 고가에 팔 수밖에 없다. 야, 1리터에 2달러 내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고공행진의 기준이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때 시장은 폭락이 아니라 폭등이란 말입니다. 왜? 유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돈을 뿌렸으니까 그냥 간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는요. 유가 다 해석해 드릴게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유가가 폭락을 해요. 시장이 폭락합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엉엉엉엉 울어. 엉엉엉엉엉엉. 방송 나오는 것들이 왜 울어요? 그러면 유가가 폭락을. 유가 폭락하는데 왜 우린 주식하는데? 유가가 폭락을 해서 그러니까 왜 유가가 폭락해서 왜 좋지? 유가 폭락해서 휘발유값 낮아지면은 나들이 가기도 좋고 해외여행 가기도 유료할증률 할인돼서 좋고 왜 울어? 몰라요. 그냥 울고 싶어요. 바보들이니까. 시장은요 멀쩡해.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유가 강세 멀쩡해. 비이성적인 코로나 때 한번 출렁 멀쩡해. 지금의 기준에서 이게 유가가 문제가 되는 유가였습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지금 그럼 유가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없죠. 유가에 문제 없이 우리나라만 10% 빠졌네? 과도하네? 과도하죠. 돌리겠네?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럼 누가 잡아 끌어? 반도체. 없어. 그리고는. 예? 시장 약세론자들이 뭐라 그래요? 시장 폭락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보셨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걔네들은 4,000포인트일 때부터 폭락한다 그랬어요. 그냥 확 그냥 옆에서 그냥 확 꼬집어 버릴 겁니다. 또 강세론자는 윤정도도 이제 엎드려 뻗쳐요. 빠따 맞아야지.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5번의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6번째 20% 차익 실현 재편입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100% 비중을 유지하고 현금 10원도 없이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낙폭화 되니까 매수하세요. 그럼 나쁜 년 정도지. 현금이 없는데 땅 파? 그래서 장 좋을 때 우리도 22일 날 손절했던 LG전자를 또 샀어. 삼성전기 목요일 금요일 날 샀어. 뭐 테크인도 한번 들여다보자 샀어. 현대차도 주력 비중에 5% 나왔어. 전략 매도 현금 없잖아 지금. 전략 매도해서 반도체 압축. 그게 전략인 거지. 돈도 없는데. 이야 낙폭과 되니까 사세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전략을 들이면 그거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시장 폭락한다 그랬죠. 더 빠질 거예요. 여기서 7천이 깨져야 돼. 아우 머리 아파. 그런 얘기 해주지 말라 그래. 여러분들이 시장을 위로 보고 남아 계시는 기준이라면 반도체. 아, 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 매도해서 쉬셔야죠. 알량한 재테크 한번 하려다가 내 재산 손실 나고 주변에 바보 취급당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도박장 아니잖아요. 돗대기 시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셔도 된다는 거야. 다만 윗방향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는 누가 직장 다닙니까? 비이성적인 흐름이 뭐 상한가 나오고 그런다면 정상적으로 놓고 보고 정상적으로 대처해도 지금 이 장에 시가총액 3위 SK스퀘어가 6월 11일 저점에서부터 따블이 났단 말이에요. 9거래일 만에. 그걸 우리는 다 잡아먹었고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팔았지만 어깨에서 팔았고 재편입 해놓은 부분이 일부 있다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면 되고 추세 강화라면 강력하게 비중 유지죠. 달러 인덱스가 문제가 돼 있어요? 오늘 조정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고 오늘의 조정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소리 때문에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고 풀 뜯어먹고 있어 진짜. 미국이 정규장에서 뭐 얼마나 빠졌어. 멀쩡하게 있다가 시간의 흐름에서 국내 증시 폭락하니까 미국이 2.56 빠진 거죠. 미국이 우리에 연동된다고? 그렇지. 시간 내에서 미국에 이슈가 없지. 새벽인데 뭔 이슈가 있어. 그냥 아시아 증시 보는데 한국이 그냥 글로벌 시장 8위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오면 한국이 폭락을 하네. 거기에 일본이 연동돼서 3% 빠지네. 그러니까 멀쩡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폭락을 해요. 그래서 선물이 빠진 거지.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이 조정을 받고 IT가 조정받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2% 초강세로 끝났어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7% 가까이 초강세로 끝났어요. 그게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다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 기준에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띠고 글로벌 시장 다 똑같아요. 왜? 달러 인덱스의 기준 때문에. 미국의 강달러 기준에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용인할 정도로 미국이 강달러가 아닌 달러 인덱스를 약달러로 형성하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의 경우에 5,5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왜 울어? 엉엉엉엉엉. 왜 울어요? 시장 오늘 빠졌는데 환율이래요. 외국인이 팔아서 그렇대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금액보다 수출이 잘 돼서 원화를 사서 들어오는 금액이 더 커. 근데 왜 그러냐고 얘기했잖아. 미국의 달러 기조를 강달러로 지금까지 갔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100 이상으로 올린 게 2000년 이후에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106, 108, 110까지 올랐잖아. 그게 이제 100 이하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연스럽게 엔화 강세, 자연스럽게 원화 강세가 된단 말이지. GDP의 70% 이상이 수출인 우리나라가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약달러가 솔직히 얘기해서 좋지. 기업 실적이 어마어마하고 반도체 경쟁력이 더 뛰어넘어지게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달러래요. 우리가 화폐가 무슨 화폐가 쳐.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원화를 글로벌 시장 어디 가서 자국의 통화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나라의 통화로. 지금은요. 호텔에서 한국 원화도 바꿀 수 있잖아. 어지간해서는. 가까운 일본만 가도 우리나라 원화를
엔화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불과 10년 전에 못 바꿨다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결론은 환율 문제 전혀 없다. 안전자산은 뭐다? 지금은 달러로 표현하지. 왜? 강달러니까. 안전자산은 뭐다? 엔화라고 그랬었죠. 왜? 달러 정책 약세로 갔을 때. 그럼 지금 달러 정책 강달러로 가면서 엔화가 약세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이란 분쟁을 떠나서라도 뭔가의 문제가 있다면 일로 튀든 굉장한 변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멀쩡하죠. 멀쩡한 게 비단 엔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 그림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때처럼 문제가 됩니까? 이때처럼 문제가 됩니까? 이거 좀 길게 설명해줘. 오늘 시황이니까. IMF 때처럼 이런 비이성적인 화폐 가치의 훼손, 우리나라 원화가 쓰레기 됐다 이런 기준 아니잖아. 이때 달러가 없어서 외환위기 맞았다. 영화까지 나오고 그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달러가 없어서? 아니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가 터지면서 동남아 외환위기에 우리나라까지 쓸려간 거죠. 그러면 이때 뭐야? 달러가 없어서 이렇게 원화가 폭락했습니까? 달러가 없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미국이 뭐예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맨날 계좌가 퍼런 거야. 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게 미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때 외환잔고가 없었다 치지만 이때는 외환잔고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10위. 그럼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는 외환잔고 보유국이 어디예요? 중국, 어디예요? 사우디, 어디예요? 일본. 미국하고 중국 안 좋다는데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서 왜 안 좋아? 중국이 미국 채권을 얼마나 사주는데 공생관계인데 거기에 스위스 중립국 중립국의 지위를 누가 인정해줘요? 미국이 인정해주잖아. 중국 쪽에 억압받고 있는 나라로 인정도 못 받는 대만, 거기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최상위 그런 국가들의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원화 가치가 이렇게 훼손됩니다. 이 각도로. 왜요? 지금 갖고 있는 채권 다 팔아도 단기 부채를 못 갚아요. 그래서 이때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졌을 때 외국인도 본토에 자금이 급하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도 본토에서 펀드런 사태 나오고 야 한국에 투자한 돈 다 돌려줘. 그러니까 매도하고 달러 사서 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 야 한국에 갖고 있는 달러가 한계가 있는데 야 왜 안 보이고 세계 10위면 뭐하니? 다 팔아도 단기 외채 못 갚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런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통화수합이라는 단어가 금융용어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할 때, 전 서울시장 하실 때 그때 처음 나왔던 포탈 디즘 그때 처음 나와요 단어가. 그 외환수합이 여기서 다시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300억 달러인가요? 창피하게. 그 정도 통화수합 해주고 야 한국에서 달러 모자르면 미국이 줄게. 뭘 걱정하고 있어. 돈 빼지만 안 해도 돼. 그런 통화수합과 함께 원화의 안정화. 창피하게 일본한테 구걸하듯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해야? 달러로 결제해 주는 게 아니라 통화수합을 엔화로 해주겠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 그래서 안정화가 된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 환율이 문제. 환율은 1140원, 1150원 평단에서 절하율이 30% 수준뿐이 안 돼요. 엔화는요 100% 절하돼 있어. 그럼 일본이 망했느냐? 아니잖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지금 이 각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니잖아. 수출 잘 되고 좋은데 왜 그래? 그럼 금리 유가 상품에 문제 없어. 환율에 문제 없어. 그리고요 금리에 문제 없어요. 고금리 기준에서 항상 시장은 폭등, 금리 인하 때 경기 부양책 폭락, 폭등,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금리 인상과 함께 유지.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도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분쟁 이후에 그러고 났는데도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장은 변동이 확대되고 또다시 20%의 조정이 나왔어요. 5번의 차익 실현 재편이
그래서 윤정두가 건방 떨면서 5번의 고점 다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렇게 까불까불 건들건들.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SK스퀘어가 9거래일 만에 따블이 난다. 시가총액 2위가. 그렇게 되면 매도 신호가 조금이라도 잡히게 되면 고점 대비 꼬리가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도 해드려야 되는데 건방 떨다가 서킷 브레이커 두들겨 맞고 사이드카 두들겨 맞고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195만 원의 차익 실현 어깨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일단 어깨에서 현금화를 하긴 해요. 안타까운 거지. 아쉬운 거지. 그 기준에서 SK 하이닉스의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왜? 50% 올랐으니까. 9거래일 만에. 저점 대비하면 60%고 우리 평균 단가 대비 50%. 200에 편입했으니까 우리는. 재편입을. 언제? 6월 5일, 6월 8일. 어떻게? 현금화 그때 100%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뭐냐고 현금 10원도 없이. 결론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의 기준에 아무런 문제 없다. 차익 실현 욕구가 불거졌을 뿐이고 그리고 일부 시간에 말씀드린 금융당국의 수장이신 분이 저는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 배가 아프다?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증권사 수수료가 높아지는 거 보고 배가 아프다? 내버린 상품 좀 더 신중하게 발행했어야 되는데 그 왜 발행했어? 그럼 2배짜리 이유도 없이. 홍콩에 나가 있는 자금을 되게 말같이 따르잖아요. 탁상 행정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지금이라도 잘하신다니까 상관없는데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 시장에 일정 범위의 충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국내 증시의 조정이 왜 미국에서만 찾아? 미국 새벽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와 국민연금 설명드린 내용. 국민연금에서 주식 비중을 줄인다 했을 때 국민연금 2,000조 국민연금 자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30%까지 비중이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에 편입했던 간에 지금 평가 금액이 600조라는 거죠. 얼마에 편입했던 얼마큼의 수익이든 하여간에 지금 평가 금액이 주식 평가 금액이 600조에서 30%까지 확대돼 있다. 그래서 올해 20.8%까지도 급격히 늘렸지만은 전술적인 전략적인 비중을 확대했을 때 28%까지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까지 하면 30% 돼요. 근데 어찌 됐건 60조를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나던가요? 이야기가 나왔어. 하루에 정리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그래 60조 정리한다고 칩시다. 일부 정리했다고 칩시다. 한 방에 600조 있던 거 한 방에 시장 10% 박살나서 540조 됐잖아. 조금 더 밀리면 사야 돼 연기금이. 근데 채널 돌리면 뭐라고 얘기할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장중에 나온 거 그 내용 딱 보고 연기금이요? 비중이요? 뭐 이래저래 하는데 뭐였더라? 뭐 이러다가 거짓말 슬슬 하다가 그래서 연기금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뭘 팔아야 돼? 시장 폭락해서 이제는 사야 될 상황인데 그런 방송 나서 연기금이요. 조금만 밀리면 이제 사야 돼요. 우와 너무 좋아요. 이래야지. 틀렸어요 내 말이? 윤정도 말이 틀렸냐고. 시장에 그러니까 악재 요인이라는 게 없는 거야. 뭐 글로벌 시장에 뭐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과도하게 형성됐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S&P 500 지수 장중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점 대비 여기까지 내려온 게 마이너스 4%대예요. 이게 진짜 이런 식의 폭락이 연출되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어야 대세하락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3에서 5%의 조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조정이 나오지도 않고 나올 이유도 없고 현재로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할 정도로 경기가 좋은데 어떻게?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요. 어차피 엔비디아의 시간의 거래도 200불이 안 깨져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2% 초강세 이후의 흐름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280% 올랐어요. 3월 말 저점 대비. 그런 흐름 속에서의 단기 차익 실현의 욕구가 일부 나온 건데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가 15%에서 20% 이상의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여기서 투매할 이유가 있겠느냐? 없다. 여기서 다른 종목을 들여다볼 이유가 있겠느냐? 없다. 시황만큼은 윤정두가 우리나라의 최고다.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일걸?
저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설정해드리고 그리고 대바닥에서 재편입을 설정해드리고 이번에는 그걸 못 잡아드렸으니까 혼나야 되고 그래서 얘기 또 하잖아.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할 건데 지금의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데 걱정 마십시오. 글로벌 시장 어느 곳 하나 고점 인식 잡혀서 대세 하락을 운운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쪽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국내 증시의 기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매하지 말고. 두 번째, 내동매매하지 말고. 그 내동매매의 기준은 반도체 이외의 업종군에 야 반등 나오면 상한가 가겠지. 낙폭과대야 60%나 빠졌어.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력주 비중 채우고 종목 검색기 활용하고. 아시겠죠? 자, 핸드폰 켜시고 빨리. 카메라 켜시고. 하단 자막 그리고 통시지가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대로 빠르게 입장하십시오. 어디로? 24시간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무료 입장. 거기에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한영석 대표가 평상시에 교육 위주로 교육을 해드리는데 야간 방송을 특별히 시황에 대한 교육 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21시에 시황 교육을 해드려요. 빠르게 입장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무료의 기준이에요. 어떤 거? 마지막 무료. 종목 검색기 무료로 받으셔서 시장 돌릴 때 아니 반등 1순위의 주력주부터 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한가부터 해서 상한가 이후에 따블 종목까지 싹 다 검색기 통해서 가져가야겠죠.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나머지 시황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략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글로벌 증시 흐름 읽어주셨는데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의 하락이 또 일시적이고 시장 흐름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큰 하락 나왔던 반도체 주도주, 주력주의 흐름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대표님 머릿속에는 수익률, 여러분들의 수익률 생각밖에 없습니다. 또 어떻게 더 크게 쌓을 것이냐. 지금까지 5번의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으로 수익률을 쌓아주셨는데도 고점을 못 잡아서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차익 실현과 재편입의 타이밍 혼자서 잡기가 사실 어려우시잖아요. 대표님께서 함께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래 자막으로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 방법 그리고 불기둥 AI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띄워드립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대표님과 소통하시고 또 종목 검색기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의 컨센서스 6월 12일이면요. 6월 11일 폭락했을 때 물론 이제 돌리긴 했죠. 그때 기준에서인데 어찌됐든 실적 전망치가 더 상향되긴 했습니다만 12개월 그러니까 내년치 실적을 기준 잡았을 때 290조 순이익 기준입니다. 그리고 210조 올해 기준에서 요 기준만 놓고 따져볼게요. 그러면 하이닉스의 주식수는 얼마입니까? 7억 2,400만 주입니다. 주가가 얼마? 300만 원 찍고 밀려 내려온 거고 그리고 밀려 내려와서 지금 뭐 280만 원, 270만 원 죄송합니다. 270, 260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60. 결론은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1,800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1,800조로 가정했을 때 PER이 몇 번입니까? 9배 수준입니다. 올해 기준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12개월 선행 기준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290조로 따지면 6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7배 이하 6배. 저평가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그 상승률을 타당성 있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느냐. 실적입니다. 실적. 다른 쪽은 이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30%, 하이닉스 25%, 그리고 자동차 25% 이렇게 일반적으로 갖고 왔어요. 언제까지? 지난해 7월까지. 자동차의 그 당시에 가격은 현대차 20만 원. 그리고 시가총액이 400조. 20만 원에 2억 주였으니까. 400조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40조. 동네 창피한 거죠. 왜요? 그 당시 영업이익 기준이 13조 정도 했어요. 13조짜리가 40조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게 뭐 70만 원 이상 올라가고 80만 원 수준. 그럼 얼마? 160조까지 올라왔을 때 영업이익이 13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 개선폭 없이 주가만 올라와서 PER이 10배 이상. 굴뚝산업이잖아 사실상. 로봇 관련돼서 그게 무슨 로봇을 갖다 붙인다고 매출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폭과 함께 저 PER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PBR에 대한 불편함은 있지만 저거는 경기가 꺾일 때 기준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되는 거. 경기가 화랑 국면, 확장 국면 그럴 때는 PER을 놓고 본다. 그 PER이 실적이 지속 개선되면서 저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더 큰 슈팅이 나왔어요. 3월 말 이후에 280%. 결론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년 만에 순이익이 12배 증가합니다.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온 엔비디아가 3년 동안에 18배 정도 올라오는데 반도체주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2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기준에서 40조에서 얼마? 360조, 9배. 그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해서 띵동 매수. 그러니까 검색해서 띵동 70만 원 1월. 여기서부터 얼마 올랐어요? 400% 올랐습니다. 400% 가까이. 300까지 찍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입니다. 100만 원 띵동 하이닉스. 프리마켓 시장까지 300 찍었죠. 300 넘겼잖아. 200%.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에 기준에 160만 원. 거의 뭐 더블 났잖아요. 5월 이후에 한 달 만에 더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로 자막 나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4위가 뜨는 검색에 뜨는 고점 대비 밀려 내려왔다고 해도 지금 이러한 6월 11일 날에 210만 원, 장중 185만 5천 원. 그 가격 대비해서 얼마? 60% 이상 올라오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온 거예요. 윤정두가 못 잡아드렸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수익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범위가 여전히 형성돼 있다. 유지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투매를 할 거냐? 저라면 투매 안 해요. 가슴 쓸어내리는 분들 얼마나 많아. 어떤 것 때문에. 지인이 그러더라니까 6월 3일 날 형님 덕분에 제가 뭐 하이닉스 샀는데 원래 살라고 했던 하이닉스 형님 덕분에 샀는데 그 앞부분이 없었어. 왜? 쓰레기 잡초만 하다가 맨날 손해보다가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사서 수익이 크게 났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후배인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원래 하이닉스 살라고 했는데 선배 덕분에 하이닉스 좋아. 근데 6월 3일 날 선거일에 만났을 때는요. 레버리지 상품을 샀다고 그러더라고. 너희 녀석아 그렇게 했다가는 레버리지 상품 지금 2배짜리지만 나중에 신용미수 써서 5배 이상짜리 상품을 사면 너 한 방에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다 날린다. 원금까지 날린다. 그래도 콧방귀도 안 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얘기가 ETF 상품, 레버리지 상품 그거 3천만 원 이상 수익이면 화제다. 호들갑
떨더라고. 놀래가지고. 그러더니 6월 4일 날 확인해 보더니 그 말씀이 맞네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 팔고 하이닉스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20% 빠진 거예요. 20% 이상. 깡통 날 뻔했지. 그때 깡통 됐으면 지금의 흐름도 없는 거야. 그리고 300만 원까지 찍었을 때는 한편으로는 이건 레버리지 상품 아쉽다. 갖고 가자니 어차피 세금 맞고 그냥.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 어떨까요? 세금 문제를 떠나서 하루에 깡통이야. 300 찍었던 거 거의 그냥 20% 가까이 깡통이야 그냥. 그것만 피해가면 돼요. 레버리지만 피해가면은 이 좋은 장에 이 좋은 위치에 당장의 V자형 폭등이 아니더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V자형 폭등보다는 이 추세 속의 조정 이후에 조금 늘어지는 N자형 패턴이 오히려 낫다. 그럼 이 고점을 넘길 때 아주 강력한 시세가 나온다. 물론 이번에도 굉장히 강력한 시세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또 얼마 올랐어요? 60만 원이니까 20% 이상 올라온 거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해서도. 저점 대비해서는 60%. 조금만 윤정두가 이번에 신경 잘 썼으면은 진짜 좋은 위치에서 진짜 좋은 차익 실현을 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그 아쉬움은 윤정두를 혼내시고 이 녀석 건방 떨고 까불더니 고점을 놓쳤네. 검새끼가 역시 윤정두보다 뛰어나네. 다만 지금의 기준은 왜 투매를 왜 해? 아주 좋은 위치가 됐죠.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 싹 매도. 전부 매도.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로 단박에 내려왔다는 거죠. 가격적인 매력 굉장히 큽니다. 시장 돌리면 이들이 돌리는 길밖에 없어요. 대세 하락의 기준입니까? 이 꼬리가? 아니란 말이야. 자신감 가지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 멋들어진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의 흐름, 이격이 발생된 이후의 흐름, 이번에 이격 완전히 또 그냥 다 이격을 다 줄여놨잖아. 얼마나 행복해. 현금화 못한 게 좀 아쉽지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럴 때 5번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그리고 6번의 차익 실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를 잘 잡아드렸는데 하여간에 빵, ปุ๊ 여기 내려와 있어 지금. 자신감 가질 수 있어 없어? 26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가져야죠. 그 자신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차분히 설정해 드립니다. 삼성전자건 하이닉스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펀더멘탈이에요. 그래서 시장 돌릴 때 누가 끌어가느냐예요. 안 그러면 다 팔고 쉬셔야 돼요. 시장 윗방향으로 안 보는데 뭘 갖고 가겠다는 거야. 시장을 윗방향으로 볼 때만 그렇다면 시장을 들여다보고 함께 하십시오. 시장이 조정받을 것 같다, 두렵다, 전략 매도하고 쉬십시오. 그거 아니라면 쓰잘데기 없는 종목 이번 기회에 싹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끝. 삼성전자예요. 지금의 기준에 350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6월 5일 기준이고 363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날 영업이익 기준이 85조. 39조 예측했거든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연간 단위 40조 정도 예상했는데 43조 이상으로 나왔어요. 어찌됐든 그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85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지난해 12월이니까 10만 원 넘었었으니까 최소 20만 원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영업이익 기준. 그런 흐름 속에서 2월 6일 날 1월 달에 5천 넘기고 2월 달에 5천 이상 훌쩍 넘겼잖아요. 그게 5천이 깨집니다. 2월 6일 날. 근데 2월 6일 날 5천이 깨진데 넘기기 전에 얘기하잖아. 그죠? 얼마? 166조야. 연말에 85조 예상했는데 166조야. 연간 단위 실적이 40조였는데 그 40조 가지고도 10만 원 넘긴 종목인데 166조야. 4배야. 그럼 얼마? 40만 원 넘겨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6일 날 시장이 5천이 훼손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강력 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월 3일, 3월 4일 폭락했죠. 폭락했잖아. 이란전.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다시 5천 갔어. 6,300 넘기던 업황 시장이 얼마? 5천 수준까지. 이때 당시랑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그럼 똑같은 지수잖아. 똑같은 지수인데 영업이익이 220조로 올라와. 똑같은 지수인데 영업이익이 죄송합니다. 180조. 아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똑같은 5천인데 영업이익이 더 올라와 있어. 주가는 비슷한 위치인데 영업이익이 더 올라와 있어. 어떻게 해? 매수지. 왜 딴 걸 보고 왜 다른 걸 사? 그랬는데요. 4월 초에 다시 얘기해서 3월 말에 다시 5천으로 내려오고요. 4월 초에 그나마 돌려서 뭐 6천이라고 칩시다. 20% 올라왔죠. 근데 이 영업이익이 220조까지 올라와. 220조까지 올라와.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르무즈 앱이 막혀서 원자재 수급이 그냥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반도체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떻게 걸려서 납품을 못해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220조야. 연말에 85조에서 결국은 시장 계속 가는데 비관론자는 맨날 4천에서부터 폭락 온다 헛소리하고 시장 올라올 때마다 보셨죠? 대박 나셨죠? 이러고 앉아있고 스스로 낙관론자라는 애들은 맨날 매수하라 그러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까요? 아니요. 소부장 사세요. 소부장 사세요. 소부장이 뭡니까? 소부장이 뭔지도 모르고 소부장 사라는 애들도 있어.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갔어. 못 갔지. 왜? 실적이 걔네들은 안 나와요. 근데 결론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4월 7일 이야 호르무즈 앱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실적 발표가 57조가 나오자마자 2분기에 90조를 예측하고 있고 전망치가 300조가 돼. 300조. 와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기껏 해봐야 6,000포인트 넘길 때 5,000포인트 기준에서 85조 예상했던 게 20% 시장 올라왔을 때 85조에서 몇 배입니까 이게. 전년 또 영업이익 대비 몇 배예요. 이런 실적이 유저되느냐 이런 실적이 확장되느냐 그런 가운데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31만 원 하고 있다.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역전당했다. 검색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가격에 다시 뜨기 시작하면 30만 원 초반, 31만 원, 32만 원, 33만 원, 34만 원 뜨면 강력 매수. 지금의 기준도 난 안정적인 게 좋아. 삼성전자 비중. 그 다음 하이닉스, SK 스퀘어. 난 공격적인 게 좋아. SK 스퀘어, 하이닉스, 삼성전자. 똑같은 거 아니냐? 좀 그래 다르지. 변동률이. 다른 거 사면 안 되겠냐? 낙폭과대주. 낙폭과대주가 어딨어.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이 그게 최고인 거지.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준비하시고 계세요. 전체 화면 보여드리면 검색기 무료로 받는 거 마지막 선착순 100명.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21시 교육 받아가시고 시황 받아가시고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자료 한 권 무료로 받아가시고 이번에 V자형이든 N자형 패턴으로 폭발적인 시세에 나온 주력도 놓치지 마시고요. 당장 검색기에 떠서 상한가 잡고 더블 나는 그런 종목 놓치지 마십시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네, 주식 투시경 스페셜 오늘도 50분 꽉 채워서 알차게 달려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